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시타운 영농조합법인 유호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리다가 미처 다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했었는데요. 표고버섯 원목재배 물주기 내용 중에 물주기의 시작, 그리고 그 기간, 그리고 물주는 이유, 그리고 발생 작업 시 물주기에 대해서 물주기 마무리 편으로 이렇게 짧게 또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이제 물주는 시작. 뭐 사람들이 다 여쭤보시더라고요. 접종한 다음에 바로 물을 주면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요. 보통 11월에서 12월, 늦어도 1월 중순 안에 벌목을 하고, 기본적으로 두세 달 정도는 나무를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균을 접종을 하는데,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목이 과하게 건조됐다, 너무 수분 증발 건조를 많이 시켜서 뭐 수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또는 종균도 구입한 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거나 뭐 보관을 하다 보니까 종균이 알맹이가 너무 건조돼서 수수쑥 빠지고 만져보거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수분이 부족하다 싶을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됐을 때는 접종 오늘 하고 오늘 바로 물 꼭 주셔야 됩니다. 물을, 나무가 건조하고 종균까지 건조했을 때는 바로 물을 주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죠. 다 말라가지고 제대로 발화도 못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바로 주셔야 되고, 원목 건조가 부족하거나 종균은 촉촉하고 이럴 때는 원목을 좀 더 건조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요. 종균은 바로 구입하지 마시고 아직 파종 적절한 적종 기간, 즉 2월 중순부터 3월, 4월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균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균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나무의 균을 접종하려고 하는 적정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신선한 종균을 구입해서 접종을 하시고, 건조가 된 종균이라면 이론의 여지는 있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일주일에서 온도에 따라서는 열흘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물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목의 수분이 적당하고 오히려 조금 많은 편일 때는 더 심한데, 어쨌든 종균을 접종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 속에서 이 알맹이 형태의 종균이 솜사탕처럼 이렇게 균사가 하얗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발화를 해서 균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을 주면 안 들어갈 것 같아도 이 구멍으로 물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종균이 이렇게 발화를 해서 나무 구멍 속에 꽉 차 있다면, 옆으로는 못 뻗어 나갔지만 그 구멍 안에라도 종균이 어느 정도 꽉 차 있다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빨아먹습니다. 근데 종균이 발화하기도 전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주거나 비를 맞추면 그 안에 물이 고일 수가 있고, 물이 고이게 되면 함수량이 과다해서, 그리고 통기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균사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발화력이 약하고 제대로 눈도 못 뜨고 잘못하면 썩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균이 촉촉하고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다리셔서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 속에서 균사가 하얗게 눈이 균사가 발화를 해서 그 구멍을 어느 정도 채울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물 주기를 시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벌목이 너무 늦어서 건조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에는 이제 기다렸다가 4월 안에 균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기간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날이 더워질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마르기 기다렸다가는 종균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또 미리 종균을 구입한다고 해도 보관을 잘못하면 균이 말라 죽어버릴 수도 있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임시 방편으로 저라면 나무에 균을 넣고 말리겠습니다. 균을 넣어놓고 나무 양 절단면을 봐서 쩍쩍 금이 갈 때까지 물을 주지 않고, 비 오면 비도
비가림을 해서 맞추지 않으면서 균을 넣고 말리는 방법을 택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주기의 시작은 이런 원목의 상태, 그 다음에 종균의 상태, 또는 그 시기, 계절의 온도,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기간은 언제까지 주냐? 정말 저희 오프라인으로 종균을 구입하러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대부분이 그냥 균 넣고 세워놓으면 버섯이 나오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 줘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 6개월까지는, 장마철까지는 우물장자로 쌓아서 이렇게 물을 줘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까지만 주면 되는 줄 또 아시더라고요. 근데 누차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람도 나이 먹은 노인이라고 해서 물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밥 안 먹는 거 아니잖아요. 물 주기는 나무가 재배가 끝나서 다 썩어서 껍질이 벗겨지면 재배가 끝나게 되는데, 썩어서 나무를 버릴 때까지는 계속 물을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일주일에 3-4시간 가량은, 그보다 더 줬으면 줬지 그보다 부족하게 물을 안 주거나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마르겠죠. 나무가 마르면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들면 껍질도 더 빨리 벗겨집니다. 내용물이 쪼그라들면서요. 버섯 균사는 균사대로 수분이 없으면 나무 속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버섯 균은 균대로 죽어요. 말라 죽기 때문에, 뭐 일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나는 참나무에다가 표고버섯 균을 접종을 했는데 표고는 안 나고 이상한 잡버섯만 나온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고온에 쪄 죽였거나 말려 죽인 다음에 영양분 덩어리만 남아서 거기에 잡버섯이 오는 거라고요. 따라서 물은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나무 재배가 끝나서 나무를 버릴 때까지. 균사를 살리는 물은 매주 3-4시간 이상 충분히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이나 다른 블로그 글에서도 상당히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버섯 균사라면 나무는 이 우리 회사 건물보다도 큰 덩어리겠죠. 제가 이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건물을 갉아먹는 것도 아니고 삼킬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건물과 나 사이에 있는 물에다가 셀룰레이즈나 리그네이즈라고 하는 섬유질과 리그닌 분해 요소를 분비를 해서 이게 물에 녹아들고, 그 물에 녹아있는 분해된 영양분을 흡수해서 밥을 먹고 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물주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만 초기에 벌목한 직후부터, 그리고 접종한 직후부터 나무가 건조되지도 않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시게 되면, 이 사물기생균인 표고균사가 나무에 있는 나무 세포들이 죽어야 이걸 분해하면서 사는 건데, 물을 계속 주면 나무 세포가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속으로 빨리 깊게 파고들지 못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건조가 돼서 나무가 죽은 이후에 물을 주기 시작하고, 그 물은 버섯 균에게는 생명수입니다. 이미 죽은 나무 조직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이 있어야만 버섯 균이 산다고 말씀드렸고, 또 중요한, 여기서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표고를 키울 때 화고라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화고, 버섯이 이제 쩍쩍 갈라진 형태의 표고를 말하는데, 화고를 만들려고 물을 주지 않고 버섯을 키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물을 주지 않고 버섯을 키우면, 버섯 1kg를 내가 땄다면 그 중에 800g에서 850g은 물인데, 그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나무 속에 있는 피 같은 중요한 물을 버섯 균사가 이제 이왕 발생한 버섯을 어떻게든 살려서 포자를 뿌리기 위해서 자기 피 같은 물을 다 올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물이 마르고 약해지게 되는 거죠. 엄마가 아이 키우려고 모든 걸 주고 엄마는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버섯균이 약해지면 다른 병해충의 내병성도 약해지고, 다른 그런 병해충의 침입을 받아서 쉽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물주기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물을 꼭 나무 재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발생 작업 시 물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물주기 이 부분도 전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항상 비유하기로 예를 들면 지난주에 저랑 통화하셨었던 경상도 영덕에 계신 농가는 아니고 좀 취미로 좀 키우시는 고객님이셨는데 이제 영덕에 산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크게 울진에서도 났었고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큰 산불이 났었는데 예를 들면 뭐 5천 년 전, 10,0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살던 표고가 있었는데 원래 이 표고라는 것은 주행한 일교차가 크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철에 일교차가 큰 봄, 가을에 표고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온도 조건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했었던 버섯이 포자를 싹 뿌렸는데 온 대지가 바싹 말라서 산불이 나는 계절이에요. 따라서 이때 발생한 버섯들은 번식에 실패를 했고요. 포자가 날아갔다 한들 발화도 못하고 대지가 바싹 말랐기 때문에 발화도 싹도 틔우지 못하고 그 포자가 죽고요. 번식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일부 어떤 버섯들이 버섯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산불이 나던 그 대지를 사나흘 정도 봄비나 가을비가 충분히 와서 불도 다 꺼지고 대지도 촉촉히 적시고 이런 상태일 때 버섯을 발생시킨 표고들이 포자를 뿌렸으면 그 녀석들은 번식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키우는 모든 표고, 느타리 이런 것들은 그 버섯들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버섯을 발생을 제대로 시키고자 할 때에는 주해간의 일교차가 큰 계절에 특히 표고나 느타리처럼 봄, 가을 버섯들은 일교차가 큰 계절에 충분히 나무 껍질 속까지 비가 한 사흘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나흘 정도 흠뻑 나무가 퉁퉁 부를 정도로 물을 주셔야만 버섯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량 발생을 하게 돼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다 때가 있는 겁니다. 나 이거 아껴뒀다 나중에 딸래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우리 고객님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를 들면 내가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뭐 한 2달 입원해 있는데 그 사이에 물 안 줬더니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는 어차피 벌목함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썩게 돼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을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버섯 균이 충분히 힘이 있고 버섯을 낼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전업농가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얘기지만 집에서 저희 종균을 소량 구입해서 가정에서 이제 먹을 용도로 키우시는 고객님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최대한 버섯이 나올 시기에 빨리 물을 잘 줘서 많이 따시는 게 오히려 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표고버섯 물주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었던 내용을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느타리나 노룽댕이나 다른 원목에서 버섯을 키우는 경우에도 모두 동일합니다. 모두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지 같은 경우에는 고온성 버섯이고 여름 버섯이기 때문에 발생 시기가 좀 다를 뿐 버섯 발생의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점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표고 물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느타리 버섯 재배에 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